2010학년도 수리 영역 15번 문제. 올해 수능에서 가장 긴 지문으로 알려진 문제다. 15번 문제 답을 구하기 위한 계산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3가지 개념이 필요하다. 이 중 2개의 개념이 중학교에서 배운 개념. 만약 하나라도 막히게 된다면 답을 구할 수 없다. 공부의 왕도 이번 주인공은 중학교 수학을 이용해 고등학교 수학에서 답을 찾은 학생이다. 신영이는 엄마의 연락을 받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신영이 몰래 엄마가 준비한 졸업 깜짝 파티. 축하해. 고마워. 대학 합격부터 국회의원 상 수상까지 올겨울 신영이에게 축하할 일이 너무나 많다. 깜짝 파티는 신영이를 위한 엄마의 선물이었다. 우수한 성적은 물론이고 항상 씩씩하고 명랑한 딸. 엄마는 언제나 신영이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고3 시절 마음고생이 심했던 적도 있었다. 엄마는 그 시기를 잘 견뎌준 신영이가 대견하다. 여름방학 때 너무 덥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생활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힘들어 하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때 잘 참아줬죠. 네, 그래서 잘 버텨준 것 같아요. 그때. 많이 트러블도 같이 많았어요. 제가 뭐라 그러고. 그러면 또 얘는 또 지 마음 몰라준다고 막 서럽게 울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3학년 여름방학, 신영이에게 슬럼프가 찾아왔다. 신영이는 가장 많은 노력을 수학에 쏟아부었다. 하지만 점수는 마냥 제자리였다. 수능이 몇 달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신영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고3 여름을 앞두고 수학 성적이 정말 하나도 안 오른 거예요. 저보다 수학 성적이 나빴던 친구들도 공부하면서 점수가 많이 올랐는데 저는 계속 제자리니까 정말 초조하고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이 점수가 수능날까지 그대로 가면 어쩌나 많이 걱정을 했어요. 신영이는 수학 점수를 올리기 위해 평소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해왔다. 여느 때와 같이 답을 맞추기 위해 해답지를 보던 도중 신영이는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한다. 신영이가 틀리는 문제 대부분은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었다. 해답을 볼 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았다.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 땐 그 내용이 뭔지 떠오르지 않았다. 중학교 수학을 공부해야 하는 걸까? 신영이 마음속에 깊은 갈등이 생겼다. 아무래도 저는 고3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거 할 것도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 시간에 중학교 수학을 보는 건 무리라고 생각을 했죠. 좀 창피하기도 했고요.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참에 중학교 수학을 제대로 공부하자라고 마음먹었죠.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는 문제를 많이 풀게 되죠. 하지만 이때 무턱대고 문제만 풀다 보면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빠진 개념들을 채워 넣음으로써 수학 실력을 향상할 수 있고 실력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영이는 중학교 수학을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내린 과감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중학생 코너 앞에 서니 고등학교 3학년씩이나 돼서 중학교 공부를 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왜 진작 공부해두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솔직히 그때 좀 창피했어요. 이제 수능 볼 고3인데 중학교 수학을 본다는 것 자체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들고 막 재빨리 나왔던 것 같아요. 문제집을 산 날부터 바로 중학교 공부에 들어갔다.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전에 배웠던 내용들. 중학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공부를 해왔는지 전체를 훑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때 이용한 것이 바로 목차. 목차를 보면서 자신이 자주 틀렸던 중학교 개념은 무엇인지 중요하게 볼 부분과 덜 중요하게 볼 부분을 가렸다. 공부라고 했지만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었다.
등장하는 개념과 딸린 설명을 밑줄 치며 읽다 보면 잊었던 개념들이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예를 들면 평행사변형의 정의 이러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또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보면 개념은요. 대각의 크기는 각각 같다라는 성질 같은 거. 그런 거는 본지 너무 오래돼서 까먹을 수 있는데 다시 보면서 또렷하고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직선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는 개념. 중학교 내용의 대부분이 공부 대상이었다. 신영이는 특히 정의와 성질 중심으로 꼼꼼하게 공부했다. 고등학생이 됐으면 점이 뭐고 선이 뭐고 면이 뭐다 이런 거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정의해야 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말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데 이제 중학교 교과서에는 그런 게 굉장히 친절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읽어가면서 뭔가 제 머릿속에서 그런 정의들이 이제 명확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던 도중 신영이는 예상치 못한 수학을 얻었다. 얼마 전 고생 끝에 간신히 풀어낸 점의 위치 문제. 그런데 뜻밖에도 이 문제를 중학교 개념을 이용해 풀 수 있었다.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풀이가 좀 복잡하고 귀찮아서 좀 더 쉬운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중학교 이론으로 돌아갔을 때 세 점으로부터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이 무게중심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 문제의 답을 구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선 두 점 사이의 공식을 이용해 문제를 푼다. 하지만 중학교 수학인 무게 중심을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좀 더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 있다. 그 문제 풀 때 정말 고생해서 풀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나서 풀어보니까 아주 손쉽게 풀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고등학교 수학 대부분의 과정은 중학교 수학에서 출발한다. 어렵고 복잡한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다. 신영이는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고 좀 더 쉽고 간단한 풀이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때로는 중학교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마치 처음 보는 듯한 낯선 내용을 발견할 때도 있었다. 여기 있네요. 이 원의 활성과 접선에 관한 정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PT의 제곱이 P 곱하기 PB와 같다라는 좀 간단한 정리인데 이걸 제가 까먹고 있었어요. 내가 중학교 과정을 대부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르는 게 나와서 좀 당황하기도 하고 좀 자세히 봐야겠다라는 느낌을 가졌죠. 신영이는 이 개념을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사실 이 개념은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자주 이용되는 개념이었다. 자, 볼게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이 길이를 알아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할선의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 길이가 3이고 또 이 길이가 5기 때문에 5 곱하기 3이 이거의 제곱과 같다라 그래서 15에다가 루트를 씌우게 되면은 루트 15라고 간단하게 나오게 될 수 있죠. 할선의 정리만 알고 있다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 이런 쉬운 문제들을 놓칠 뻔했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솔직히 그 개념을 처음 봤을 때 난생 처음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게 있었나? 왜 난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지? 정말 큰일이다. 만약에 이 개념을 이용한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꼼짝없이 틀리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학교 거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신영이는 중학교 공부를 통해 자신에게 부족한 많은 부분들을 찾아냈다.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땐 주저없이 빈틈을 메꿔 나갔다. 중학교 공부를 통해 신영이가 얻은 것은 자신감. 빈틈없는 완벽한 공부를 해냈다는 믿음이었다. 이젠 더 이상 수학이 두렵지 않았다.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것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진성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에 들어갔다. 너희들한테 지금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교 1년 때부터 해가지고 3학년 때까지 배웠던 그 도형에 관한 성질들이야.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요약이 잘 되어 있어. 그래서 한번 해볼 사람. 우선 중학교 내용을 공부할 지원자들을 모집했다. 진성고등학교 1학년 일반 학생 39명 중 중학교 공부에 도전한 학생은 총 16명. 제작진은 지원한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교재를 준비했다. 범위는 중학교 수학 중 도형에 관련된 내용. 교재에는 각 도형의 용어와 정의, 성질부터 각종 공식과 개념들까지 중학교 3년간 도형에 대해 배우는 모든 내용을 담았다. 이 교재를 공부한다면 중학교 3년간 도형에 대한 모든 내용은 공부하는 셈. 공부에 들어가기 전 지원하겠다고 한 학생들에게 참가 이유를 물었다. 학생들은 어떤 이유로 중학교 수학을 다시 공부해보겠다고 결심했을까? 경험자가 해준 말이기 때문에 또 믿음이 가고 해보고 싶었어. 평소에 수학 실력도 안 좋고요. 이게 기초가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하면 잘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열심히 공부해라. 알았지? 그러면 내일 보자고. 자습이 시작됐다. 중학교 공부를 하기로 한 참가자들은 제작진이 준비한 교재를 꺼냈다. 중학교 과정은 이미 한 번 배웠던 내용이라 이해가 어렵지 않았다. 같은 범위를 공부했지만 중학교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달랐다. 배웠던 거긴 한데 까먹었던 게 많아서요. 고등학교 공식이 있는데 중학교 거랑은 조금 다른, 같은 건데 좀 공식이 다르게 나와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기서 고등학교에서 쓸 수 없는 내용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안 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학교 때 배운 거를 한번 다시 공부해 보려고 지원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알 줄 아는데 까먹은 게 많아요. 공부를 위해 주어진 하루의 시간. 실험에 참가한 학생 전원은 성실하게 공부에 임했다. 다음 날 1학년 일반 학생들은 수학 시험을 치렀다. 중학교 과정을 공부한 학생과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지 않은 학생 전원이 참가한 시험이었다. 출제된 시험 문제는 총 6문제. 시험 문제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의 도형 단원에서 출제됐다. 약속한 30분의 시간이 지났다. 어제 공부했던 중학교 과정, 그 내용들이 과연 오늘 시험 치르는데 도움이 됐을까? 이거를 보니까요 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나눠주신 그걸 보고 다시 푸니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시험에는 누적돼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은 이미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새삼 느꼈어요. 중학교 개념하고요 고등학교 개념이 같이 섞이니까요 좀 더 빨리 풀 수 있어서요 시간이 단축되어서 좋았어요. 방학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방학 때를 계기로 중학교 때 걸 다시 한번 제대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풀어낸 시험지 분석에 들어갔다. 중학교 과정을 공부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 두 친구의 답안에는 확연한 차이가 보인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닮은 비와 부피의 비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서 푼 답안지, 그러니까 중학교 과정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좀 일일이 그 실제 부피 구하는 공식에다가 좀 복잡한 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했죠. 똑같이 두 개 다 맞긴 했지만 시간적 차이로 봤었을 때도 이 친구가 훨씬 더 빨리 풀었겠죠. 그렇게 되면.
우선 하위권 학생들이 기본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중위권 학생들은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그냥 중학교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배웠던 것들을 아, 이래서 배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신영이는 오래간만에 친구와 쇼핑에 나섰다. 예전에는 예쁜 옷을 봐도 남의 옷처럼 느껴졌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니 외모보다는 공부가 우선이었다. 이젠 대학도 합격했겠다. 공부 때문에 미뤄두었던 많은 일들에 도전해보고 싶다. 쇼핑하느라 지친 두 사람, 잠시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여유는 꿈도 못 꿀 사치였다. 교실에 앉아 하루 종일 책만 파고들었다. 불과 몇 개월 전 일인데도 이젠 공부만 했던 3년이 아득하게 느껴진다. 시험 전에 공부했던 거 생각난다 진짜. 뭐 공부해야 될지도 정말 막막하고. 그때 힘들었는데 그래도 생각해보면 진짜 와, 근데 어떻게 공부했지? 고등학교 3학년 여름,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신영이는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여름이 끝나갈 즈음 신영이는 또 하나의 고민에 직면했다. 친구들 보기에도 창피하고 이제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중학교 공부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또 수능이 점점 다가오니까 시간도 없게 느껴졌죠. 완벽하게 자신이 있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만두기에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했죠. 신영이는 나름의 방법을 간구했다. 우선 지금껏 공부했던 중학교 내용들을 노트에 정리하기 시작했다. 노트에 정리할 때는 나름의 원칙을 정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할 것. 이미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같이 복잡한 내용은 생략했다. 간단한 개념이나 공식을 정리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렇게 정리한 내용은 수시로 들여다보았다. 밥을 먹거나 화장실 갈 때, 조금이라도 자투리 시간이 날 땐 신영이 손에 노트가 들려 있었다.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신영이의 중학교 수학 공부는 계속됐다. 조금이라도 내가 헷갈린다,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러면 다시 꺼내보고 나중에는 이제 노트 자체를 제 머릿속에 새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수학 부분에서 모르는 건 없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중학교 전 과정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 이것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게 되면서요. 특히나 수학에서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접근법이 생기게 됐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원에 접하는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가 직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18도니까 90도에서 18도를 빼게 되면 72도가 되죠. 네. 그리고 여기는 원이라니까 이렇게 둘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면서 여기도 72도가 되고 그래서 여기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또 보게 되면요. 처음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법밖에 생각해낼 수 없었다. 하지만 중학교 과정을 좀 더 공부하다 보니 저편각이라는 또 다른 원리를 찾아낼 수 있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열쇠. 신영이가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면서 찾아낸 보물이었다. 수학은 단계적 학습을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과목이기 때문에 중학교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개념을 잘 모르면 고등학교 개념을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예를 들면 방정식이나 인수분해 같은 건 중학교 과정에서 철저하게 잘 개념이 학습되어 있어야지 고등학교 올라와서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고 좀 더 빨리 그것을 접근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중학교 공부는 고등학교 공부의 기본이고 토대가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수학 공부를 마치고 난 뒤 신영이의 수학 성적은 전국 최상위권으로 진입했다. 예전처럼 기본 개념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 올 2월 신영이는 경희대 한의예과에 합격했다.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루지 못했을 결과일지도 모른다. 처음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될까? 시간 낭비는 아닐까? 그렇지만 이제 공부를 막상 시작하게 되면 이거 왜 몰랐지? 이거 중요한 건데 몰랐던 거네 라고 중요성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건물을 세움에 있어서 가장 밑바탕인 주춧돌이 중요하듯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도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신영이는 외출 준비에 한창이다. 평소보다 옷 매무새 신경 쓰는 기색이 역력하다. 거울 앞에 머무는 시간도 길다. 대체 어디 가는 길일까? 오늘 경희대 한의예과 신입생 모임이 있어서 가게 돼요. 설레시겠네요. 네, 되게 설레죠. 제가 대학 생활을 너무 꿈꿔왔던 거라서 지금도 좀 얼떨떨해요. 대학 생활을 함께 해나갈 선배들과의 첫 자리. 그토록 꿈꾸던 생활의 시작이다.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날들. 신영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중학교 교과서를 본 것처럼 기본이 충실한 한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죠. 한의사의 기본이라고 하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는 한의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 고3 여름, 신영이는 결코 잊지 못할 공부를 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한다 해도 잊지 않을 것이다. 기본에 충실한 공부는 언제나 즐겁고 신난다는 사실. 새로운 출발이 너무나 설렌다.